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이번 주는 휴일이 이틀이 껴있죠. 뭐 퐁당퐁당 주간이나 마찬가지고 또 다음 주 9일 날도 휴일이다 보니까 약간 중간중간에 텀이 좀 끊기는 흐름이 좀 있는데요. 사실 매월 지금 8월달, 9월달 이렇게 두 달 연속 월 초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약간의 징크스처럼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9월 30일 장 자체가 굉장히 좀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일본의 신임 자민당 총내로 선출된 이 이시다 총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시다 총리의 이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아베 노믹스를 정반대로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감 등이 단기적으로 뭐 시장에 다시 한번 엔캐리 청산의 우려감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해줬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를 청산하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 꼭 국내 증시를 팔고 그 자금으로 중국 증시를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좀 월요일날 쉽지 않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제가 주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이슈 자체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그닥 녹록한 우호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부분인데, 그 외적인 부분에까지 시장이 수급적으로 매우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요, 뭐 10월 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그간 시장의 우려감으로 만들어 놨던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해서 ISM 제조업 지표가 계속 부실하게 나오고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계속 논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 월초에 흔들림이 좀 많았는데요. 반대로 그 월초의 흔들림을 최대한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의 시장이 굉장히 또 좋았더라.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장에 우리 고유의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조심했어요. 저희도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뭐 시장을 보던 뷰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했었고요. 뭐 어차피 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매매하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차익 실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사야 될 종목은 정말로 뭐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없다면 정말 입질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구간을 잠시 넘겨주기만 하면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손실을 안 내면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종목군들은 반대로 굉장히 또 싸져 있는 구간에 오는 게 이 바닥 순리고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잘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또 10월에 수익률이 상당히 갈릴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구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지수 좀 더 밀어버리게 되면 여러 종목에서 또 기회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을 뭐 더 막 미친 듯이 뺀다라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점은 지난번 저점을 이탈하는 수준까지는 빠지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수 흐름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나 월초 징크스만 해소된다면 또 좋은 기회로 변할 수 있는 금투세 유의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 주초 불확실한 지표 확인은 필수이며 2차전지 제약, 조선 및 개별주로 눈을 돌려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 중국 시장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8%가 올랐고요. 심천이 무려 11% 가까운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뭐 항생도 2.43%가 좀 올랐는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고, 간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상장된 기업들도 장 초반에 매우 강하다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니오라는 종목도 뭐 10% 가까이 오르다가 좀 윗꼬리 달고, 징동부터 해서 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오늘부터 휴장이죠. 휴장 전에 단기간에 20%를 땡겨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달려가더라도 조금 멈췄다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급격한 이 글로벌 머니의 무브 현상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되려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속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두드러 맞아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의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착살났냐 금요일날, 그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엄청난 거대한 머니의 이 무브 속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금요일 장 막판에 선물을 보시면요, 선물을 보시면 장 막판에 한 거의 7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있었어요. 7천억 가까이 되죠. 6,500억 되었으니까 동시호가 무렵에 해서 막판에 6,500억을, 그러니까 6,500억이니까 6천억을 걷어들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물 두드러 패고 선물을 올렸다. 무슨 생각일까? 로 보면은 지수는 더 이상 빼지 않겠다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는 수급의 변곡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급의 일정 부분 변곡이 나왔고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있죠. 주식을 볼 때 특히 이제 아침 시장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9시 10분이라든지 뭐 9시 30분 내에 시장의 흐름을, 수급을 체크하고 주가의 지수의 위치를 보면서 지수의 위치를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지수가 충분히 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무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아침에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도 이 흐름 보자마자 약수익에 바로 털어버리고 이제 태세를 완전히 바꿨죠. 2차전지 안에서 종목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를 그냥 뭐 시가 베팅을 했으면 훨씬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보다 좀 떨어진 걸 들어가니까 그냥 청산해 버리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수의 변곡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빠른 대응이 안 된다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흔들림은 있으나 일단 추세는 지켜주는 모습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전일 파월 연설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후 장 막판에 약간의 지수를 맞추는 느낌에서 땡겨놨다 정도라서 뭐 특별하게 코멘트 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사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뭐 나쁘지는 않아요. 종목들 분명히 나쁘지 않고, 흐름도 빅테크 위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은 모든 게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현재 애플 아이폰 16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 모델의 재고도 늘어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현금이 대폭 소진된 상태에서 현금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조금 플로우가 약해진 상태에서 16이 안 팔리고 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간다. 아이러니하죠. 뭐 구글, 메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우려감이 있지만은 엔비디아는 또 올라가 버리고, 꾸역꾸역 120불 맞춰서 마감을 시키고, 마이크로는 뭐 레거시라고 해서 그냥 두드러 패버리는 등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모멘텀 없이 미국 시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고, 또한 내일부터 발표될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지표들, 그리고 8월, 9월 초에 발생된 이상하게만큼 강력했던 월초 하락의 기운 등이 징크스로 각인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잘 이겨내는 모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해보는 것도, 그나마 국장을 가장 크게 짓누르고 있는 금투세 관련 이슈가 어찌되었건 10월 4일 전후로
뭐 조기에 당론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유예로 확정된다면 단기에 뭐 2, 3일 정도는 강력한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추세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흐름 속에서 단기간에 2차 전지를 너무 땡겨놨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미국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고 바이오는 그나마 그런 이 대외 변수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는 업황은 없는데 기대감으로만 땡겨놔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한 주라고 판단합니다. 금요일 국장을 보면 일본의 신임 자민당 총리 선출로 니케이가 마이너스 5% 가까운 폭락을 하고 있으니 그걸 따라가고 중국의 폭등에는 무덤덤한 상태에서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10월 1일부터 국경절이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한 대거 이 유커의 국내 방안이 진행이 되죠. 이로 인해서 뭐 내일부터 이제 뭐 호텔 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딱히 뭐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냥 다 보내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중국주에서 많이 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폭등에 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부랴부랴 주워 담느라고 한국을 팔아버리는 모습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 중국의 호재는 국내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한 뭐 철강 가격이 한 10% 정도 올라가고 뭐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뭐 들쑥날쑥 하는 흐름을 보이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주들이 타격을 좀 받았다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긴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단기에 너무 폭등했다라고 해서 중국 관련주를 따라가기는 저는 별로다. 라는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국 증시가 장기 휴장 즉 한 일주일 이상 휴장에 돌입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진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현재 국장의 유동성 환경 자체가 제한적인 수급에 의한 움직임과 외국인 자금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풍선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오르면 하나 빠지는 등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지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땡기고 그러니까 5장에 이제 뭐 실리콘2가 쑥 올라오고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을 좀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잘 가고 있던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앤드림 마이너스까지 빠지는 등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시장의 이 자금적인 부분에서 이 몰아치는 이 자금의 집행이 매우 약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최근 보면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수급의 변곡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거는 뭐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방법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8월 이후 사실상 업종 내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을 뽑으라면은 제약바이오의 유한양행, 바이넥스, 2차전지 뭐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다인도 있겠네요. 바이오다인도 있을 것 같고 빠진 것 중에 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머티가 100% 올랐더라고요. 에코앤드림이 한 45% 정도,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31%, 그 외 뭐 올랐다라고 보면은 뭐 큰 틀에서는 이 정도 흐름이다 라고 산업 쪽에서는 봐야 됩니다. 뭐 그나마 이제 뭐 화장품 좀 덜 빠졌다 정도고, 식품의 삼양식품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았다 뭐 정도에다가 뭐 조선 섹터, 한국 조선해양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두드러 맞는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판을 우리가 보면서 주도하는 업종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은 명확하게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수출 데이터를 보든 뭘 보든 변화된 것은 1도 없습니다. 단지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와 GM의 이번에 저가 차량 출시 모멘텀, 그리고 10월 10일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몽땅 주가를 당겨놨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조정의 폭이 클지 안 클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어느 순간부터 딱 그런 것 같아요. 실적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 생각해서 종목 보면은 아무것도 볼 종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밸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믿고 배팅해 버리니까 그냥 그 상태, 그 주식의 힘을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안 그러면 다 놓쳐버린다. 그런 생각으로 2차 전지는 봐야 그 시세를 즐기고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주말 영상에서 남겨놨죠. 네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전구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가는 이 공정의 변화, 그 다음에 차량의 이 전기차의 이 부족한 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충전 속도 개선의 대주전자 제로, 그 다음에 넘버원인 LG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 선에서만 보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H20 관련 중국 수입 제한 이슈에 엔비디아가 소폭 조정인데요. 사실 그렇게 큰 조정도 없었습니다. 뭐 단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빠지는데요. 저도 사실 금요일과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 선물 매도를 시가부터 들어가서 뭐 동시호가의 전량 청산하고 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뷰가 명확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H20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일본의 하락은 이 당연히 이런 반도체 쪽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최근에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월요일에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종목군들 다 밀어버린 거는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그냥 박스권입니다. 대장인 SK 하이닉스와 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에 봤을 때 이 소켓 쪽 종목분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 중에 ISC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제약바이오 업종, 네, 선두 업종들은 사실상 조정의 폭이 크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추세가 상당히 많이 꺾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옥석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뭐 생물보안법 자체가 2032년도 시행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점점 퍼지면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 중국 증시에서 우시바이오, 우시앱텍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뭐 지수 폭등하는데 같이 폭등한 거죠.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95만원 선 지지만 된다면은 나머지 이제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종목군들은 베타가 클 것이고, 리가캠이나 ABL은 적정 시가총액 범위 안에서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해도 된다. 저는 사실 방사성 관련해서 퓨처캠의 이번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뭐 약간 소손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를 의미 있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뷰가 좀 달랐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 이런 부분으로 갔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월요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SK 바이오팜도 조정시 매수의 관점에서 아직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JLK를 저는 회원님들한테 최근에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매수는 못했어요. 매수는 못했는데 일단 시간에 미국 뇌졸중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JLK가 가장 밀고 있는 주력 제품에 대한 FDA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이 제품이 국내에서 한 2, 3천 원 정도 한 번에 이렇게 JLK에 꽂히는데, 미국에서 진행을 하면 50에서 60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50배면은 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꽂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큰 시장에서 JLK가 승인을 받았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호재다. 그럼 월요일날 시가 갭이 뜨겠죠. 시가 갭 뜨고 이 음봉이 떨어지면은 그 음봉을 잡아먹는 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수를 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만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정으로 놓고 보면 자율주행이 가장 큽니다. 글로벌리하게 가장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테슬라가 이제 8월 8일 날 하기로 했던 거를 2달 연기해서 10월 10일로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좀 더 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시간에 종목군들은 올랐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월요일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선은 지금 급락을 했던 요인은 중국으로 봐야 되겠죠. 중국의 부양으로 인한 단기 철강 가격 상승이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지금은 셀러스 마켓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며칠 안 됐어요. 한 3일 정도 전에 이 유럽의 선세에서 30척
이 컨테이너선 발주가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선 전부를 중국에서 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도크를 늘린 쪽에서 2028년도 인도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도 도크가 다 막혀버렸다. 중국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부가치 선박이라고 하면 LNG, LPG 추진선을 말하는 건데요. 이쪽 관련해서 엔진이 핵심 요인입니다. 엔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HD그룹하고 하나 엔진, 그 다음에 STX 엔진 이렇게뿐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종목이 압축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저도 최근에 보면 화장품하고 식품 관심 있게 보는데요. 수출 데이터 양호하게 나왔는데 화장품이 소폭 내려온 것 같고 라면은 미국향으로는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라 라면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여주고, 보톡스 쪽이 생각 밖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 정도. 그러면은 보톡스는 파마 리서치와 휴젤 정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은 근데 약간의 변수가 작용을 해요. 지금 주말 그러니까 휴일 사이에 미국 항만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다. 일평균 6조 6천억의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간 자극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거는 내일 아침에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간단하게 보면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밀려도 지금 구간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서 큰 틀의 박스권보다는요, 밀리면 뭐 여기 또 갭 있잖아요. 이 갭에서 이번에는 지지하겠죠. 만약 밀리면 혹은 21선 혹은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지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깼죠. 삼성전자를 4% 빼고 하이닉스를 5% 빼니 이런 지랄맞은 흐름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 빠지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이에요. 무조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오히려 미친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장도 좋아지겠죠.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정말 안타까운데요. 월봉의 엔벨로프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요. 월봉의 엔벨로프 20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수평으로 기는 구간인데요.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융위기 때부터 5번 찍었습니다. 5번. 그 구간 근처에 저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종목이 오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찍고 가네요. 그럼 찍을 수도 있겠구나. 대신 찍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구나.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목균형표에 이 구름대를 깨고 가는 흐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다이렉트로 깼기 때문에 조금 평소와는 하락의 강도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단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 과대에서 길적 반등 흐름을 보고 상당히 좀 지금 뭔가가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거는 지울 수 없는 모습의 이 삼성전자이지 않나. 장기 상승 추세에서 이런 난리가 났고요. 이 주봉에서 엔벨로프를 깨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닌데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엔벨로프를 찍는 것도, 엔벨로프 20을 찍는 것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잘 안 와. 예? 진짜 거의 안 찍은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쇼크 때, 금융위기 때 이때 한번 찍고 길적 반등하고 하루에 20%, 한 주에 20% 빠지고 그 다음 주에 34% 반등하고 이런 흐름 있었을 때,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가 급락을 하면 찍겠죠. 그러니까 요 언저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길적 반등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그 구간에서 물을 타든 뭘 해서 비중을 좀 평단을 낮추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전략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겠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빠져야 되나, 그러면 지수의 하단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많이 밀렸네요. 떨어지면 지금 이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움직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스권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해 주는 거 봐야 되고, 계속 SK 하이닉스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PSK 홀딩스도 당연히 이 구간에선 저항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이 녹색 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네, 추세의 반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평선의 기준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항상 타고 갔던 이평선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런 거를 깨버리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지져받고 올라가야 돼요. 이평선을 볼 때는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C도 최근에 바닥에서 의외로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는지 좀 봐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반도체는 이렇게 세 종목 정도로 보고 있고, 삼화전기도 반도체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급등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어서 얘도 지켜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상에서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반등에 힘이 강했죠. 반등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에서 50%가 올라왔어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 이런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자,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이 구간을 보면 월봉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월봉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이 갭 구간이 보이죠? 이 갭 구간, 여기 이때의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은 단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2연속 양봉이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좀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구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와티도 보면 저점 대비해서 딱 100%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도 이때에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졌던 이 구간을 이때는 찍었고 몸통을 뚫었는데요. 올라왔다가 이 구간이 또 지지로 작용을 하는지, 지지로 그러면 이 정도 선까지 나오겠죠. 뭐 10만원 초반 뭐 지지로 작용을 한다면 이번 달에 아래 꼬를 달더라도 빼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준봉이 이 자리죠. 기준봉이 이 자리고 여기에 음봉의 구간이기 때문에 11만원 초 이런 구간에서 지지만 해준다면 실적 뭐 이런 거 무관하게 지금 움직임을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널이 있는데요. 주봉에서 이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봉의 3일선 기준에서 의미 있는 구간들은 4만원이 되는 거고요. 좀 더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는 강력한 지지의 구간이 될 거예요. 강력한 지지의 구간. 그래서 37,000원이라든지 36,000원이라든지 이 범주가 오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대주전자 재료도 이번에 반등의 폭이 강합니다. 8월달에 주봉 기준에서 보면은 이렇고요. 뭐 저점 대비해서 대주전자 재료도 월봉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종목이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도 조정시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PNT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인데요. 이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여서 저는 이런 구간들 기준봉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자리 지켜주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겠냐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각각의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보면요, 단기간에 지금 11만원에서 지금 한 13% 정도 밀려왔죠. 여기에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들 존재하고요.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일단 중요한 구간이 95만원입니다. 95만원을 이탈하면 90만원 언저리에서 잡아볼 수 있고, 반등했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안 빠지고 얘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버티는 선에서 다른 제약바이오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바이넥스도 21선에서 지지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싸게 잡지 않은 이상은 지금은 보유자 영역 같고, 유한양행도 윗구간에서는 뭐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이번에 이 렉자라
관련해서 미국에서 1년 약가가 3억에 책정됐다라는 내용은 좋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 덤벼들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보유자 영역이에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보유자 영역이고 SK바이오팜도 원하는 구간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찍던지 아니면 또 실적 발표 구간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 만드는 흐름 정도까지만 좀 체크하고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팜도 많이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가 단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런 종목군들이 다 약간의 쌍봉 형태를 만들어 놔서 이런 구간이 약간은 저는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이 구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기다릴 계획입니다.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다 기다려야 될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HD, 현대, 중공업 여기도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간 언저리를 보고 있다 정도 참고하면 되고 HD, 한국, 조선해양 그나마 훨씬 세요. 한국 조선해양이 훨씬 세서 여기도 박스권이거든요. 여기도 박스권이라 이 박스권 하단을 기다려보고 STX 엔진은 입질 매수를 좀 해놨었는데요. 여기서 급락했을 때 입질 매수 좀 해놨다가 일단은 물량을 청산을 좀 해버리고 약수익권입니다. 약수익권에 그냥 청산을 해놓고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얘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왔고 이 추세가 모든 박스권을 다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만 잡은다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받고 이 JLK라든지 종목이 저도 이 종목 되게 이 의료 AI 쪽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금요일날 저 좀 아쉬워서 돌파 매매 정도 하고 한 3% 정도 밥 먹기 전에 점심시간 전이라 팔고 밥 먹고 왔더니 또 한번 급등을 좀 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대 매물대는 이 자리죠. 최대 매물대는 이 자리여서 아마 저항을 받을 건데요. 시가 뜨고 어떻게 되는지 흐름 보면서 거래가 많이 실린다면 매매를 할 것이고 아니라면 네, 일단은 좀 관망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 랩지노믹스도 금요일날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이 과거에 이 클리아랩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클리아랩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클리아랩 자체는 뭐냐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진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을 해줬고 거래대금 많이 실려 있고 장기 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3,200원 라인에서는 지지만 나온다면 한번 대응해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조금 팔았다가 추가로 더 사서 팔고 다시 사서 팔고 눌림에 팔고 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구간을 보면 3,2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이 구간 121선, 그 다음에 볼벤 상단, 그 다음에 60일, 50일, 그리고 이 박스권 저항, 캡, 모든 이평선이 몰려있는 이 곳이 뚫린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죠. 한번 뚫고 당연히 지켜보고 이걸 뚫어낸다 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일단은 어찌됐든 재료가 어떻건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밖에 이제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뭐 실리콘2도 나쁘지 않았고 뭐 삼양식품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수출 호전주들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차피 갈놈들은 뻔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주행,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콜마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중배했다 했죠. 그냥 시가 날려버렸고요. 또 하나 중배에서 넘어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개하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사실은 라이콤이 장막판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장막판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지 않아서 사실 종배를 못했는데요. 장막판에 이제 테슬라 FSD 업그레이드 뭐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나와서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시가 갭 뜨고 음봉 마감될 것 같은데요. 밀렸을 때 종가, 내일의 종가라든지 내일 종가 고민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내일 자율주행 종배를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다 정도에서 뭐 방송은 마감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는 퐁당퐁당 장세가 많고 또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대신에 주 후반에 국내 나름대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도 없다. 사야 될 종목은 사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뭐 금요일 날은 저도 매매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몇 개 얻어 걸려 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매매하고 그다음에 종배를 저는 한화 인더스트리 이거를 금요일날 종배를 해서 넘어왔었어요.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많았죠. 그리고 장 막판에 돈 들어온 게 많아서 종배하고 시가에 추가 매수해서 시가에 뭐 3분 만에 한 6%가 올라가길래 시가하고 여기서 한 5% 이상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